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고요. 74일째 새벽 필사를 하러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연휴로 계속 이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이 토요일이고 어제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샌드위치 데이라고 하죠.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공휴일과 정기 휴일 사이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잠시 손을 좀 풀고요. 저는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낮에 별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람이 좀 많았고 저녁 무렵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낮에는 정말 햇볕이 이제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햇볕을 받으면서 어딘가를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날씨는 이미 지난 것 같더라고요. 네, 비경님 같이 손 풀어요. 자기가 이렇게 손을 좀 풀다 보면 굉장히 아픈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손바닥 혀를 찾아보면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곳을 좀 마사지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화가 안 될 때 여기를 누르면 정말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이 누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거든요. 손이나 발이나 우리 몸의 혀를 다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마사지 하면서도 내 건강 상태를 조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다 해보시고 저는 왼손잡이라서 오른손보다는 왼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이 엄지보다 왼손의 엄지가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써서요. 여러분도 양쪽을 다 쓰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도 팔이 아팠을 때 딱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왼손잡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회전근막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MRI 찍고 갔을 때 그 보시더니 딱 그러시더라고. 왼손잡이신가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죠. 자, 차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은 제가 말없이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 남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분 26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병구님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필사하고 있는 공책이 60쪽을 넘어가니까 이제는 두께 때문에 글씨 쓸 때 조금 불편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줄 명상을 쓴 것은 당신의 일상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건데요. 정말 맞는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거를 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해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는 걸 좋아하지, 작은 화면으로는 이렇게 눈 때문에도 그렇고 잘 안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을 하게 된 거였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유명인의 영상이 아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런 평범한 분의 영상이고, 그분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저런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부럽단 말이죠. 너무나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소리를 제가 하면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카메라로 찍으면 영화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의 삶을 바라보는데 그걸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을 때 그게 이미지로 되면서 영상처럼 나의 삶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떤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때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또 다른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아들이 아빠 등에 엎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목을 감싸쥐고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3명이. 제가 부엌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면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상의 한 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내 일상을 그들처럼 담지는 못하지만, 담겨지지 않은 나의 일상도 충분히 그들만큼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좀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곳에 푸른 수목원이 있는데, 푸른 수목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마주치는, 그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계시고, 그 할머니보다는 젊으신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아저씨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들과 엄마의 관계인 것 같고, 사시사철 아드님께서 엄마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옷차림을 제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계절이 변하는 거에 따라 그분들의 옷차림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멀리서 이제 딱 그분들이 오시는 걸 보게 되면, 아,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스치잖아요, 그분들을. 아드님의 얼굴을 보면, 아, 정말 엄마랑 이렇게, 엄마를 매일 모시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엄마 손을 꼭 잡고 굉장히 너무 행복해서 막 웃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대부분 미소가 있는, 웃음이 약간 서려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이렇게 스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 스치면서 저는 한 번 또 뒤돌아보고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아, 저런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인하대학교,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터널? 짧은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해야지 제가 타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거길 통과할 때 사람들이 막 오가는 길이었거든요. 따릉따릉 이 자전거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다가 약간 뒤돌아보고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지나가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백발이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계시고 운전을 하시고,
할머니가 뒤에서 할아버지 허리를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옆으로 이제 타셨거든요. 우리 막 청춘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주인공들만 나이가 들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빨리 가지도 않으세요, 자전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가시고 차임배를 안 올려도 되는데 조금 가다가 또 띠링띠링 이렇게 울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20살, 21살 막 요때였거든요. 약속이 있어서 그쪽에 간 거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살 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한 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정말 한 편의 영화 한 장면을 제가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사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누군가 기술적으로 잘 담아주면 그게 한 편의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브이로그의 한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공감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데 거기서는 영상을 담을 때 막 아름답게 뿌옇게 막 이렇게 햇살이 들이우는 막 이런 식으로 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약간 미화될 수가 있고 보는 사람이 느낄 때 다큐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미가 돼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장치가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극장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그렇게 촬영을 하지는 않는 거죠. 조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인간극장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만 어떠한 작은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들은 그렇게 영화처럼 뿌연 어떤 필터를 쓰거나 촬영 감독이 오셔서 촬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좀 이렇게 만들게 되면 좋겠죠. 진짜로 말고 그냥 나의 눈으로 제가 그 아름다운 영상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엊그제 만난 그 지인 중에 한 분도 그런 거죠. 강아지하고 이렇게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막 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 속에 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알잖아요. 저도 그때 예전에 아들이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엎혀서 앉은뱅이로 엎혀서 TV를 보고 있던 장면에서도 그 사진 속에는 저는 없지만 저는 그곳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정말 사진을 찍거나 마음속에 찰칵 저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꺼내서 마음이 조금 팍팍해졌을 때 꺼내서 이렇게 되새겨 보면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수다였네요. 우리 모두 자신의 그런 일상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토요일에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